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녹차예요. 녹차 참 친숙하죠? 어릴 때부터 집에 항상 있었고 명절이면 어른들이 꼭 한 잔씩 드시던 그 녹차.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녹차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녹차 안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고 어떤 음식과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궁합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녹차가 그냥 좋은 음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녹차 하나에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과학이 숨어 있는지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카테킨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녹차 한 잔을 드실 때도 훨씬 더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카테킨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카테킨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카테킨은 녹차의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녹차를 마실 때 혀 끝에 살짝 걸리는 그 텁텁한 느낌, 그게 바로 카테킨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떫은 맛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강 효능을 품고 있답니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한 종류예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와인이나 블루베리에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계열이에요. 그런데 녹차 카테킨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라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 녹차 카테킨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EGCG라고 부르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연구도 가장 많이 된 성분이에요. 이 EGCG가 항암 효과, 혈당 조절, 혈압 관리, 체지방 감소, 그리고 뇌 건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있다는 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50대, 60대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성분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카테킨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음식이 카테킨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카테킨이 아예 몸에서 쓸모없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궁합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차 카테킨과 잘 맞는 음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최고의 궁합은 바로 레몬이에요. 레몬이나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 과일이요. 이게 정말 황금 조합인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카테킨은 원래 장에서 흡수될 때 굉장히 불안정해요.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카테킨의 상당 부분이 분해되거나 변질돼서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브산이 함께 있으면 이 카테킨을 보호해줘요. 마치 카테킨한테 갑옷을 입혀주는 것처럼요. 산성 환경에서 카테킨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감귤류 주스를 녹차와 함께 마셨을 때 카테킨의 장내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배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같은 양의 녹차를 마셔도 레몬을 곁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실제로 이용하는 카테킨의 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녹차 드실 때 꼭 레몬즙 한두 방울 넣어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뜨거운 녹차에 레몬을 넣으면 맛도 상큼해지고 카테킨 흡수도 올라가니 일석이조죠. 물론 뜨거운 물에 레몬즙을 바로 넣으면 비타민C가 약간 손상될 수 있으니 조금 식힌 다음에 넣으시거나 아이스 녹차를 드실 때 레몬을 곁들이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좋은 궁합은 바로 생선이에요. 특히 등 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 같은 거요. 이 생선들에는 EPA,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 뇌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메가-3와 카테킨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데 이렇게 유연해진 세포막이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카테킨은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생선 기름은 산화되기 쉬운데 카테킨이 이 산화를 억제해서 오메가-3가 몸속에서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역학 연구들을 보면 녹차를 자주 마시면서 생선도 자주 먹는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식문화 전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녹차와 생선의 조합이 그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에 고등어 조림이나 꽁치구이를 드셨다면 식후에 녹차 한 잔 곁들이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단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식사 바로 직전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아요. 이건 나중에 주의사항 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좋은 궁합은 콩류예요.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같은 콩 식품들이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소플라본과 카테킨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뼈 건강 측면에서 이 두 성분의 조합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소플라본은 뼈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카테킨도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예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두부나 된장국과 함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상당히 유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어머니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골밀도 검사에서 계속 낮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대요. 매일 아침 두부 반 모아 녹차 한 잔을 챙겨 드시고 간식으로는 두유를 드셨어요. 1년 후에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운동도 같이 하셨고 다른 식습관 변화도 있으셨겠지만 두부와 녹차의 조합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잘 맞는 음식은 채소 중에서도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 예방과 해독 작용으로 유명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설포라판과 카테킨이 만나면 각각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강력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 분야에서 이 조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두 성분 모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있는데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치료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방적 관점에서 일상식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무침이나 양배추 쌈을 드시는 날에는 꼭 녹차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설포라판이 가장 잘 살아있어서 좋아요. 너무 오래 삶으면 이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다섯 번째 궁합은 표고버섯이나 영지버섯 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보리나 귀리 같은 식품들이에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유명한 다당류인데요. 이것도 카테킨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 조절 효과가 상승해요. 카테킨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거든요. 면역력이 중요한 가을 겨울철에 표고버섯국이나 귀리밥과 함께 녹차를 드시는 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식품 조합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자, 이제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녹차가 좋아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바로 철분이에요. 정확히는 철분이 많은 식품들, 예를 들면 철분 보충제 혹은 시금치, 소간, 선지, 굴 같은 것들이요. 카테킨은 비철 결합 능력이 아주 강해요. 철분과 만나면 딱 달라붙어서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철분도 흡수가 안 되고 카테킨도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한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녹차와 함께 드시면 철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철분제를 먹고 있어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55세 여성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이 만성 철결핍성 빈혈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수치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아침마다 철분제를 드실 때 녹차를 함께 드셨던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철분제를 물이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도록 바꾸고 녹차는 철분제 복용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게 했더니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식물성 철분이 많은 시금치나 취나물 같은 나물 반찬을 드실 때도 녹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원래 흡수율이 낮은데 거기에 카테킨까지 방해하면 철분을 거의 흡수를 못하게 돼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날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녹차를 드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유예요. 많은 분들이 녹차 라떼를 좋아하시잖아요. 녹차에 우유를 넣은 거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유 안에 있는 카세인 단백질이 카테킨과 결합해 버리거든요. 카세인이 카테킨을 꽁꽁 묶어버려서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유럽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홍차에 우유를 넣었을 때 혈관 확장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홍차도 발효는 됐지만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우유와 만나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맛의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카테킨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순수한 녹차를 따로 드시고 녹차 라떼는 가끔 특별한 즐거움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술이에요. 특히 과도한 음주예요. 녹차와 술, 이건 정말 잘못된 조합이에요. 카테킨이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는 효소의 활동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 분해가 느려지고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되죠. 게다가 알코올과 카테킨 모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함께 들어오면 그 부담이 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카테킨의 흡수를 방해하고 카테킨이 발휘해야 할 항산화 작용도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데 다 써버려요. 결국 카테킨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몸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술 마시는 날은 녹차를 피하시고 그 다음 날 해장 겸 녹차 한잔 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숙취 해소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주 직전이나 음주 중 또는 음주 직후에 녹차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관련 약물이에요. 카테킨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요. 혈전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과도하게 겹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녹차를 많이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가벼운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내부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녹차 한두 잔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녹차 섭취에 대해 여쭤보시고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혈압약이나 다른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카테킨이 일부 약물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차를 약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고 약 복용 후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고섬유질 식품을 과도하게 함께 드시는 거예요. 통밀빵이나 고구마, 현미, 우엉같이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음식들인데요. 식이섬유는 물론 건강에 좋죠. 그런데 식이섬유가 카테킨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카테킨을 흡착해서 함께 배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현미밥 먹을 때 녹차를 전혀 못 드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점을 알고 계셔서 카테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날에는 흰 쌀밥에 단백질 중심 반찬을 드시면서 녹차를 곁들이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요즘 건강을 위해 현미나 잡곡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잡곡밥과 녹차의 조합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카테킨 흡수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녹차를 언제 마시느냐, 즉 타이밍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복에 녹차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녹차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복에 녹차를 드시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카테킨이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공복에 녹차를 드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이때는 위 안에 음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카테킨이 위 점막에 주는 자극이 줄어들고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효과도 더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과 먹는 날은 조금 더 간격을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녹차를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진한 녹차일수록 카테킨 함량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카페인 함량도 높아지고 카테킨 자체의 자극도 강해져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연하게 우린 녹차가 훨씬 좋아요. 카테킨은 연하게 우려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녹차를 우릴 때 온도도 중요한데요. 8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100도 끓는 물로 바로 우리면 카테킨이 일부 손상될 수 있고 쓴맛도 더 강해져요. 물을 한번 끓인 다음 잠깐 식혀서 80도 정도가 됐을 때 우리시면 카테킨이 잘 우러나오면서 맛도 부드러워요. 이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카테킨과 혈당 조절의 관계예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한테 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카테킨, 특히 EGCG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소화 효소 중에 알파글루코시다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예요.
카테킨이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밥을 드신 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녹차 섭취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수치를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단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카테킨의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과 겹쳐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차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녹차에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상당히 상쇄돼요. 혈당 관리를 위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가당으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왕 혈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카테킨과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계피예요. 시나몬이라고도 하죠. 계피도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카테킨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상승 효과가 있어요. 녹차에 계피 스틱을 살짝 넣어서 우려내거나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물론 계피는 과하게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만 넣어 드세요. 이번엔 체중 관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테킨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카테킨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해서 장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일부 막아요. 그리고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한 체온을 약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기초 대사량을 조금 올려주기도 해요. 이 효과들이 합쳐져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를 잘 살리고 싶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카테킨의 지방 흡수 억제 효과는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실 때 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치킨처럼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함께 녹차를 마시는 게 탄수화물만 드실 때 마시는 것보다 지방 흡수 억제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카테킨의 지방 대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당한 운동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 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카테킨이 지방을 에너지로 동원하는 걸 도와줘서 운동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때도 공복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운동 1시간 전에 가볍게 뭔가를 드신 후에 녹차를 마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노화 방지와 뇌 건강 측면에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주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카테킨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고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만성질환도 생기잖아요. 카테킨이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뇌 건강 면에서는요. 카테킨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 작용할 수 있어요. 뇌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련해서도 카테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뇌 건강을 위해 카테킨과 잘 맞는 식품으로는 강황이 있어요.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그 강황이요. 강황 안에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도 뇌 건강, 특히 항염증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카테킨과 커큐민이 함께 작용할 때 뇌 신경 보호 효과가 더 강력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강황을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그리고 후추와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카레를 드시는 날 식후에 녹차를 한 잔 드시면 카테킨과 커큐민이 뇌 건강을 위해 함께 일해주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또 뇌 건강에 좋은 조합으로는 아보카도와 녹차예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도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카테킨은 수용성 항산화제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라서 서로 다른 부위에서 작용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수용성 환경과 지용성 환경 모두에서 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서 시너지가 좋아요.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시는 날 녹차를 곁들여 보세요. 이제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녹차를 하루에 몇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하루 3잔에서 5잔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잔에 200ml 정도 되는 일반적인 찻잔 기준으로요. 하루 3잔 이상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에서 심혈관 질환, 일부 암, 당뇨, 치매 등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일본 여성들에서 뇌졸중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5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녹차 한 잔에 카페인이 보통 25mg에서 35mg 정도 들어있어요.
5잔이면 최대 175mg 정도인데 하루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400mg이니까 5잔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커피도 함께 드시는 분들이라면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해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녹차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녹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낮에 3잔 정도를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호르몬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카테킨이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를 많이 드시기 전에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해요. 카테킨이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차의 종류에 따라 카테킨 함량이 다른데요. 어떤 녹차가 카테킨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같은 차나무에서 만들어지는 차라도 가공 방법에 따라 카테킨 함량이 달라져요. 발효를 전혀 하지 않은 녹차에 카테킨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반발효차인 우롱차는 중간 정도, 완전 발효차인 홍차는 발효 과정에서 카테킨이 산화되어 다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카테킨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카테킨 섭취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녹차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 중에서도 말차, 그러니까 녹차 잎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가루, 녹차가 카테킨 함량이 일반 녹차보다 훨씬 높아요. 일반 녹차는 찻잎을 우려내고 찻잎은 버리잖아요. 그러면 찻잎에 남아있는 카테킨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죠. 반면 말차는 찻잎 전체를 갈아서 마시니까 훨씬 더 많은 카테킨을 섭취할 수 있어요. 말차 한 잔이 일반 녹차 3잔 정도의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말차는 카페인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으니 과하게 드시지는 않도록 하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해요. 또 가루 녹차나 티백 녹차보다 직접 찻잎으로 우린 녹차가 더 좋아요. 티백 중에는 녹차 가루를 압축해서 만든 것도 있고 찻잎 조각을 넣은 것도 있는데 품질 차이가 꽤 있어요. 가능하다면 좋은 품질의 녹차 잎을 직접 구매해서 우려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보성이나 하동 등 국내에서 나오는 녹차도 품질이 아주 좋아요. 특히 해차, 즉 그해 봄에 처음 딴 찻잎으로 만든 녹차는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아요. 매년 봄에 좋은 해차를 구해서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카테킨이 잘 보존돼요. 차는 공기, 빛, 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녹차 카테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품들로는 레몬을 비롯한 감귤류 과일이 있었어요. 이건 카테킨의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주는 황금 조합이었죠. 그리고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과의 조합이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았고 두부나 된장 같은 콩 식품과의 조합이 뼈 건강과 호르몬 건강에 좋았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의 조합이 항암 효과를 높여주고 표고버섯이나 귀리 같은 베타글루칸 식품과의 조합이 면역력에 도움이 됐죠. 그리고 계피는 혈당 조절에, 강황은 뇌 건강에, 아보카도는 항산화에 카테킨과 좋은 시너지를 내주는 식품들이었어요. 반면에 주의해야 할 조합들로는 철분이 많은 식품이 있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녹차와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우유와의 조합은 카테킨의 흡수를 방해하고 음주와의 조합은 간에 부담을 줬어요. 혈액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과량의 녹차를 주의하셔야 했고 과도한 불용성 식이섬유도 카테킨 흡수를 방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밍 측면에서는 공복보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가장 좋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았죠. 80도 정도의 물로 우리시는 게 카테킨 추출에 가장 좋고 레몬즙 한두 방울을 더하면 금상첨화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녹차는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건강 음료예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이고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하루 3잔에서 5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해요. 녹차에 레몬 한 방울, 생선이나 두부와 함께 철분제와는 시간을 두고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배운 내용의 절반은 실천하신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마시는 녹차 한 잔의 작은 지혜를 더하는 것에서 온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